존버가 쉬운 줄 알았는데 꽤 어렵구려. 힘들면 그만해도 되는데. 그만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으니 오늘은 하지 맙시다. 오늘은 걷던 쪽으로 한 걸음 더. 그대 생각 하나 내게 물어옵니다. 남아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나스닥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보합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살짝 힘이 없어졌고요. 현재 나스닥이 상당히 3일 동안의 급등을 끝내고 약간 힘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전세계 시총순위 탑 어셋 마켓 캡을 갖고 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부동의 2위, 그리고 비트코인이 9위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시총순위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으로 메타를 제끼고 9위에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실버를 제끼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전세계 시총순위 최고점은 567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끼는 일은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현재의 추세와 상황으로 봤을 때 아람코를 제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1월이라도 아람코 정도는 제껴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너무나 강하다. 그리고 아마존과 구글은 제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인간의 광기가 대폭발하고 옆집 할머니까지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면 맥스 5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는 동안에 상당한 또 와리가리를 통해서 개미들을 상당히 털고 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최근 순위 40위권 밖으로까지도 밀릴 위기가 있었으나 최근 또 상승을 통해서 30위까지 올라주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더리움은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S&P 500 ETF 트러스트를 제끼기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21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내년 초까지 계속적인 우상향으로 S&P 바로 밑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맞서 싸운다. 공포지수 가겠습니다. 60일.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푸덴크롭션 0.70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푸덴크롭션이 0.70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상당한 과매수의 순간이다. 상당히 콜에 집중하고 있는 비율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0.6이 보이는 순간 부분 매도를 해도 주식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끝없이 오르진 않기 때문에 0.6자가 보이는 순간 부분 매도를 실시해도 큰 후회가 없는 부분 매도의 타이밍이다.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나스닥은 다음 주 부분 매도를 실시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부분 매도로 마련한 현금은 다음에 조정이 오거나 또 다른 공포의 시기가 오면은 그때 다시 3배 레버리지를 매수할 수도 있다. 공포의 시기가 왔을 시 현금이 없으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으며 나도 모르게 장기 홀딩 중인 물량을 최저가의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는 약간의 고점이다 싶거나 이러한 과매수의 순간에 약간의 매도 필요합니다. 공포지수 매법, 매수의 방법, 공포지수 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최고의 일주를 위해서 역대급으로 가장 강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가요. 이런 주간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간을 맞으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수밖에. 그래야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최고의 5.48% 상승, 이런 주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최고점이고요. 그런데 롱의 보조 지표를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시 다우지수, S&P, 나스닥 모두 다 주봉 볼린저를 돌파했다. 여러분, 일봉 볼린저를 돌파하면은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수가 있으나 이 주봉 볼린저를 강하게 돌파했다. 요것은 상당히 명확하게 지금은 단기적인 고점 어딘가이다. 현재 포모에 시달려서 나는 이제 S&P 나스닥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해야지. 이제 와서 도대체 매수를 하라고 할 때는 도대체 뭐 하다가 남들이 옆에서 돈을 막 미친 듯이 번다고 하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보따리 싸서 지금 뛰어들면 여러분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 매수한 물량은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할 평단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제 유튜브를 걸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고통의 밤 자다가 핸드폰을 보고 주가가 내려서 울면서 베개에 눈물을 적시면서 잠이 들었던 그 수많은 밤을 견디고 이러한 상승을 맞았는데 준비 기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는 이 현 시점에 자신도
무임승차를 하겠다. 무임승차를 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겠다. 그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이요. 더 시저의 가족들은 단 한 번도 탐욕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고 계속적인 공포의 구간 또는 지지받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자산 최고점을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조정이 와도 그래도 최고점일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위험한 순간이 왔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키움자산의 주간 동향. 쏙슬! 쏙슬 또 발각당했습니다. 그리고 TSLG 2위, 주간 순매수에도 TSLG, 월간 순매수에도 TSLG. 키움전사는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다. 키움전사가 한 발 빨리 TSLG에 몸담았으니 테슬라는 좀 더 긍정적이다.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 다음 주 어닝 발표, 노바백스 발표하고요. 마라선 디지털 홀딩스, 마라 화요일 장후 발표를 합니다. 사운드 하운드도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월트 디즈니, 빅테크의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빅테크는 단 하나, 엔비디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다음 주는 CPI와 PPI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사실상 다음 주는 이러한 주요 일정보다는 차트를 상당히 자주 체크해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이 신고가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걸쳐 있거나 볼린저 밴드를 뚫고 있는 명확한 과매수의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또 미쳐 돌았고요. 환율은 도대체 예측 불가한 영역이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WTI 내리면서 주식은 좀 더 약간의 상승을 해준 상황이죠. 어쩌면 다음 주에 추세를 전환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US뱅 나스닥 지수, 이 빨간색, 사실상 제가 이 두 번째 빨간색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진짜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세배 레버리지를 분할 익절을 시작하려고 그어놓은 선입니다. 세배 레버리지는 영원히 홀딩할 수는 없어요. 물론 TQ를 10년 동안 존버를 하면은 과거의 추세를 봤을 때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수익률을 다 반납할 수도 있고 견딜 수 없는 구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투자를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이 빨간색 선마저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장기 투자로 갖고 있던 TQ를 익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는 스윙으로 들고 있었던 TECL, 태클, TQ와 거의 동일한 종목이죠. 그 종목을 스윙으로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태클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괜찮은 수익률에 올라왔기 때문에 TQ를 좀 너무 팔고 싶어가지고 그 대안으로 태클의 수익 매매를 진행했었고요. 수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TQ는 팔지 않았어요. TQQQ 볼린저 밴드 일봉에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마무리를 해준 모습 상당히 센 겁니다. 본래 볼린저 밴드 둥둥이라고 하면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상당히 좀 일반적인 흐름인데 지금 이렇게 볼린저 밴드 둥둥 상황에서 그대로 마무리를 해준다. 마치 6월달, 7월달에 초강세장이었던 그때와 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다. 하지만 끝없이 오를 것 같았던 6월, 7월에도 결국에는 큰 조정을 맞았듯이 지금 큰 조정을 다시 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정은 조만간 올 수가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볼린저를 찍고 있다.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150달러를 갈 것 같다. 추세 상단을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죠. 149달러를 찍고 좀 아쉽게 내려가서 아쉽네요. 엔비디아 다시 가야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50달러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스 S 반도체 1배 추세선을 따라서 상당히 좀 괜찮게 3일 연속 가고 있다가 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많이 오른 TQ나 이런 종목들 그것은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너무 포모에 시달려서 약간의 좀 매수를 하고 싶다 한다고 하면 오히려 반도체를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힘겹게 21선 위로 올라와줬고요. 반도체가 이 검정색 라인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검정색 라인까지 돌파를 한다고 하면 한 번쯤 다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가 일으킨 24년을 반도체가 다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속슬 차트를 보면은 속슬은 이 빨간색 선이죠. 지지는 저항이 된다.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크게 급락하고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저항을 뚫으면은 다시 이 빨간색 선은 지지가 된다. 일목균형표를 공교롭게도 돌파하는 자리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속스를 홀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역사적 신고가인 주봉 기준으로는 407달러, 일봉 기준으로는 414달러 정도 되죠. 이렇게 한 방에 어제 뚫을 줄은 몰랐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주봉도 볼린저 밴드 둥둥이네. 이거는 좀 완전히 미쳐 쳐돌았다. 테슬라를 레버리지를 익절을 했는데 변동성이 엄청 클 거라고 익절했는데 약간의 좀 실수인 것 같다. 하지만 평단이 낮은 테슬라는 여전히 단 한 주도 팔지 않았고요.
500달러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21년에 최고점을 과연 언제 돌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테슬라를 강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주를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즈 귀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세 보여주십시오. 일단 MACD 상으로는 음봉이 출현한 자리, SQQQ도 음봉이 출현한 자리, 스토캐스틱의 파동도 K값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좀 과하다. SQQQ는 이틀 연속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고 있다. 굉장히 어렵네요. 평시에는 좀 차트를 보는 게 약간 좀 쉽다고 하기에는 오만이지만 볼만했는데 지금 이렇게 원웨이로 나스닥이 오르다 보니까 차트를 약간 무시를 하면서 광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 위험한 자리, 언제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부분 매도의 어떤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기임전사의 일간 순매수, ETF 일간 순매수죠. 이더유. 이더유가 발각이 됐네요, 여러분. 이더유를 좀 추가 매수를 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더유가 또 키움전사에게 발각이 됐다는 안 좋은 소식. 그래도 개인적으로 현재 앞으로 오를 폭이 남아있는 것은 쑥슬과 이더유 그리고 테슬라 이 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인의 공모지수 75 코인베이스 코인의 차트입니다. 현재 쉽사리 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중기 저항선 어제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중기 추세의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코인베이스가 24년의 최고점 이 라인이죠. 약 한 280달러 언저리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추세에서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닐도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인베이스 본주가 24년 4월에 최고점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코닐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본주의 변동성으로 너무 많이 녹았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괴리율이죠.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2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본주는 거의 전고점인데 코닐은 여전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보고 레버리지를 앞으로 하실 때는 반드시 한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끝까지 분할 매수,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 끝까지 분할 매도, 분할로 접근해야 됩니다. 약간의 어떤 사팔도 필요하고요. 코닐은 현재 양의 복리, 양의 괴리율이죠. 양의 괴리율을 쳐맞고 있는 거죠. 엄청난 상승 축하드리고요. 저도 코닐의 양의 복리를 쳐맞고 있습니다. 항상 조정만 쳐맞다가 양의 복리의 괴리율을 쳐맞으니까 너무 푹신푹신하고요. 상당히 좀 기분이 좋네요. 하지만 영원히 오르는 추세는 없으니까 언제든 분할 익절을 준비해야 될 시기다. 바로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급격한 불타기는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코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가 수익권에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절한 추매의 타이밍은 다 드렸고요. 이제는 부분 매도를 언제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행복한 고민을 해보시고 그릇만큼 드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라의 차트. 마라도 현 상황이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고 더 시저의 구독자라면 M간에서는 좀 괜찮은 수익권에 올라오셨을 텐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낮아서 약간의 포모가 오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투자란 한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는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아요.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계좌의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좀 좋고요. 마라도 일단 일목균형표를 좀 옆으로 돌파를 했다. 그리고 상승 채널 안으로 다시 복귀를 해준 상황이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고 하면 마라도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MSTR 어제 좀 상당히 좋았다가 아쉽게 종가 마무리를 해줬죠. 그래도 여전히 마감 기준, 일봉 마감 기준으로는 최고가 부근이다. 말했잖아요. MSTR. 시몬스 침대다. 푹신푹신한 안정감 있는 시몬스 침대다.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가져가 보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 21선을 이탈했네요. 비트코인의 상승기에 도미넌스가 하락한다.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패턴이다.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의 일봉. 현재 오늘은 조금 토요일 주말을 맞아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좀 무려 0.2% 정도 0.2%를 내리고 있어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조금씩 들긴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인간적으로 양심은 있어야죠. 이렇게까지 볼린저 밴드 둥둥을 3일 연속 보여주면서 올랐으니까 약간의 조정을 해도 여전히 추세상은 명확한 상방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을 올리고 있다. 이 빨간색 추세선 그어드렸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점을 올리고 있다. 이더리움의 세력이 매집을 끝냈다. 그러면 쏴야죠. 지금 현재 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빨간색
추세 채널까지 돌파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세력이 이제 명확하게 쏠 준비를 끝냈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빨간색 첫 번째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이더리움의 어떤 강한 춤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추세선까지 건드리는 조정이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알트, 불장이 개막하는 강한 조건이 형성된다. 어쩌면 어제부터 시작한지도 몰라요. 알트의 불장이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명확히 나스닥처럼 억대로 자신의 자산의 대부분인 억대 이상으로 한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는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트를 굉장히 잘 보고 날고 기는 완전 차티스트 그런 분만 가능한 거고요. 우리처럼 평범하고 밤에 잠을 자야 되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차트를 많이 볼 수 없는 핸드폰만 계속 볼 수가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알트코인이 아무리 불장이라도 적절한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설정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마 그 알트코인이 10배가 오르더라도 적절한 금액만 너무 욕심 부리시면 탈나요.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의 불장이 개막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알트코인의 차트를 이제 분석할 것이고요. 그 알트코인의 대장은 이더리움이다.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이 정말 쓰레기급의 바닥을 기어서도 게더리움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일목균형표 옆으로라도 나가주면은 가능성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한 번 더 급락을 맞고 이제 상승. 이제는 가야지. 갓더리움 알트코인의 불장 개막 축하드립니다. 집결하시면 됩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크리스님, 나는나님, 자자님 새롭게 멤버십 후원해 주셨고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이 차트 보는 방법은 확실하게 기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장투 스타이다. 장교 멤버십 단타와 차트 보는 법을 좀 배워보고 싶다.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저스 구독자 무료방에는 293명이 입장해 주셨고요. 패스워드는 4321. 40년간 나스닥의 애뉴얼 리턴 롱롱롱 숏 롱롱롱이죠. 현재도 롱이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현재 많이 길었어요. 롱이. 주식이 올라서 매일매일 싱글벙글 아주 기분이 좋으시죠? 자고 일어나면은 갑자기 몇 달치 월급이 계좌에 들어와 있어. 이게 무슨 신세계인가 싶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급등 기간이 계속적으로 끝없이 이어질 수는 절대로 없고요.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부분 익절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경계해야 될 시점이 이제 온 거죠, 여러분. 매도 시점. 오를 때 과감히 결별. 부분 매도를 해야겠죠. 과감히 올 매도를 하면은 또 며칠 뒤에 후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유 종목을 자랑하고 싶을 때 존 네프. 여러분, 보유 종목을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좋아하시면 됩니다. 혼자 좋아하셔도 충분해요. 남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둔 계좌를 보고 흥분해서 같이 따라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 물리실까봐 이번 영상은 경계심을 좀 가지라고 그러한 뉘앙스를 많이 첨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갓더리움은 이제 시작이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